자,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사회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라는 단원 살펴보겠습니다. 1단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라는 단원인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한 정치 체제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게 1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소단원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이라는 세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4개의 작은 사진, 그리고 위에는 하나의 큰 사진이 있는데, 단원 도입에 첫 번째 큰 사진은 이제 우리 국회를 보여주고 있죠.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란 뜻이에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15일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데,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야. 여기에 있는 자리, 여기 한 자리에 들어갈 사람을 우리가 뽑는 거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양, 산청, 뭐 거창 맞나요? 뭐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지역구 안에 우리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한 명 뽑아서 이 국회로 보내서 우리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밑에 또 작은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그리고 학급 자치회, 대법원, 정부 서울청사 이렇게 4개 사진 보여주고 있죠. 자, 6월 민주항쟁이라는 것은 이제 6월 달에 일어났던 어,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데모를 했던 건데,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달을 해왔거든. 그래서 어, 뭔가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면서 어, 주민들이 잘못된 걸 고쳐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옆에 학급 자치회처럼 여러분들이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죠. 학급 자치회, 그리고 정부에 있는 공공기관들, 대법원이라든지 이제 정부 서울청사 이런 곳들이 이제 민주주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위에 있는 큰 사진의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었고, 대법원은 판단하는 곳이야. 이게 법에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곳. 그다음 정부 서울청사는 우리 지역으로 치면 이제 군청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법에 의해서 법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그 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제대로 일했는지 판단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거를 삼권 분립이라고 해. 삼권 분립. 옛날에 왕이 있었을 때는 그죠? 왕이 있을 때는 왕의 말이 곧 법이잖아. 그러니까 왕이 법을 만드는 거고, 근데 왕이 시킨 대로 다 하지. 그래서 왕이 법을 집행을 하는 거고, 재판도 보면은 임금님이 해요. 그죠? 그 지방에 이제 임금님이 와서 네가 잘못했다 못했다 하면서 법도 막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뭐 절대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렇게 권력을 세 개로 쪼개 가지고 법을 만드는 곳, 집행하는 곳, 그리고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곳 이렇게 쪼개놨어요.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 미리 살펴보기. 자,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달해 왔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올바르게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게 일단은 내용입니다. 자, 어, 링컨의 연설에 담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미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되어 있죠.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미국 남북 전쟁이 진행되던 1863년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에서 일어난 전투는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상자를 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곳을 찾아 죽은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 링컨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그죠? 이것은 이제 국민의라는 것은 국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국민에 의한 이거는 국민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국민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정부는 모든 나라의 정책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 있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권한을 가진다라는 뜻이거든. 그걸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연설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드러내는